판매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수요가 있네요. 심지어 초보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면은 챗 GP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요즘 핫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우리 구매 대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 비즈니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챗 GPT는 이제 진짜 인간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챗 GPT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미국의 거대 기업들도 다 이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다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구매 대행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챗 GPT인데, 그럼 이 중요한 거를, 이 변화를 남들보다 빠르게 잘 활용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예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목표잖아요.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잘 돼서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매 대행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더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사실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많이 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럼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가 뭐 1등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남들보다, 평균보다 조금만 더 앞서도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구매 대행 사업이죠. 과연 여기에도 영향을 줄까?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사고하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이 알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빠르게 찾아주는 그런 데이터 기술이라고 보는데, 자, 구매 대행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상품 소싱이죠. 어떤 물건을 찾느냐. 브랜드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에서는 결국 상품 찾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 과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좋은 상품을 찾는 거. 자, 상품 소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데이터입니다. 어떤 상품이 고객들이 좋아할까? 어떤 상품이 소요가 있고 어떤 상품이 경쟁이 덜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상 그냥 데이터 기술이에요. 이 챗 GPT는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정말 좋지 않을까? 우리는 미국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 상품 데이터이기 때문에 챗 GPT로 미국 상품 데이터 활용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하는 과정을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고, 실제로 여기서 상품을 찾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지금 챗 GPT 화면이고요. 저는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한 달에 $20를 내면은 유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용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이거를 소싱해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검색한 그 단어나 브랜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올린 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다 따라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 상품 소싱이 중요하고 실제로 저도 제 물건을 팔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상품을 찾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싱을 하면서 일단 한 번씩 써봤는데, 항상 하는 나이키, 만만한 나이키로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물론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품이 팔리면 그거랑 비슷한 제품의 상품을 확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매출이 대부분 그 확장하는 거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나이키라는 제품을 알아냈고 팔았어요. 그럼 비슷한 걸 찾아야겠죠. 물론 네이버나 아마존에 검색을 해도 나오겠지만 되게 이렇게 찾는 과정이 좀 걸려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나이키 연관 검색어에 뭐 아디다스 막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챗 GPT를 이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빠르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나이키는 예로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웬만하면 아는 브랜드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랑 관련된 또 비슷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되게 좋은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한 번 내가 만약에 나이키까지 찾았어요. 근데 나이키에서 한 번 더 파고드는 이런 브랜드들은 남들이 더 찾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겠지만 좀 더 활용을 해보자면 러닝화,
10대 여성에게 좋은 제품 추천해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나이키 운동화를 찾았어요. 근데 40대 여자분들이 만약에 샀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타깃으로 또 다른 상품을 확장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자, 분명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네요. 수요가 아주 많고, 이건 물론 예시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나이키는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브랜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직구도 수요가 좀 있네요. 저는 뭐 신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페가수스가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찾았으면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외 직구가 5,000개밖에 없는 나이키인데 되게 소외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찾았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네요. 오, 이거는 진짜 더 적네요. 오. 자, 여러분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해외 직구 상품이 800개, 1000개가 안 되는데 수요가 이렇게 있는 제품은 정말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이런 사람들은 빅셀러기 때문에 뭐 경쟁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꼭 네이버에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검색 한번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50대 남성 바지 브랜드가 뭐야? 오,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면 미국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한국에서 인기 많은 제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또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카테고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건기식을 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뭐 프로바이오틱스? 난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한번 찾아봐도 되겠다. 콜라겐도 인기가 많구나. 콜라겐을 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죠. 다음,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뭐 나이키 신발이 뭐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품까지 다 알려주죠. 뭐 아니면 온라인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견과류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아몬드는 뭐 너무 경쟁자가 많네. 근데 피스타치오는 내가 할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게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거는 약간 카테고리식으로 알려주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또 구체적인 또 상품까지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럼 이거를 또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많이 있죠. 해외 직구인데 제가 뭐 자라라는 브랜드를 찾았어요. 전 세이코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수요가 있네요. 심지어 초보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긴 있네요. 비건 스프레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활용하기 이제 나름일 것 같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이거를 소싱을 할 때 한쪽에 켜놓고 계속 이제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찾은 상품이 팔리면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찾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싱을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 이게 상품이 찾으면 찾을수록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잘 활용을 하다 보면은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제가 또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왜 하냐. 뭐 그냥 네이버 뭐 데이터 랩 뭐 키워드 프로그램으로 찾으면 되지. 자, 여러분들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왜 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인드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저는 누구나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단점이 다 있죠. 정말 불안하고 막막하고 이게 될까? 사실 사업을 하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가능성보다 남들보다 돈을 더 못 벌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뭐 직장을 다니면 한 달에 200~300만 원 벌면 먹고는 살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예 최저생계가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빚까지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저는 뭔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리스크가 큰 만큼 잘 됐을 때 얻는 것도 훨씬 크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그걸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것도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른 건데 그래서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은 전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내가 안전하고 리스크 없고 뭔가 새로운 도전은 하기 싫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이건 잘못된 거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 그냥 직장만 다닐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새로운 시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시도를 평생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 막바지에 갔을 때 정말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가장 젊을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뭐 이거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매 대행은.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처음에 시도하기. 그래서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남들 따라하지 말고 나만의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All I want in this whole life, a little red house and a country wife, a big